댄스 학원 다닌다고 할 때부터 내 알아봤다. 춤바람이 제대로 났네. 두 사람 내 상간 소송할 거다. 저희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요. 회원님 뭐라고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여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혔어.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집에도 불러들이고 난리 부르스를 쳤더만. 그래, 내가 주거치니까지 해서 제대로 갚아줄게. 수강생들이 늘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 큰일이네. 홍보 전단지도 좀 더 돌리고 지금 있는 수강생들도 잘 관리해야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일찍 나오셨네요. 여신 언니랑 점심 먹고 수다 좀 떨다가 일찍 왔어요. 그나저나 언니 요새 너무 외로워하는 거 아이가? 니도 혼자 살아봐라. 그럼 연애를 좀 하던가. 이 나이에 무슨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살란다. 선생님 커피 드세요. 아이고 제 것까지 감사합니다. 요즘 춤 배우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네. 저 선생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저희 집 거실 전구가 다 됐는지 자꾸 깜빡깜빡 거렸어요. 전구요? 네. 터질까 봐 무섭고 혼자 사니까 부탁할 데도 없었어요. 그럼 수업 끝나고 잠시 가서 갈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뭐. 학생분들 다 모이면 그때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리실에 부탁을 하시지. 그러니까요. 평소에 열심히 다니는 수강생이 부탁이었고 회원 관리 차원에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요거를 불을 한번 켜보세요. 이제 안 깜빡거리고 밝아졌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죠. 아닙니다. 가서 학원 정리하고 해야 할 게 많아가지고요. 그럼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이었기에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원님은 종종 도와달라며 부탁을 했고 저는 시간이 되면 도와주러 회원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우, 집에 장고장이 많네요.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또 어디 출장 다녀오셨나 보네요. 예, 매번 집을 오래 비워야 돼서 일도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출장가 계시는 동안에 사모님 남동생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남동생이요? 예, 예, 그럼 수고하세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남동생? 여동생밖에 없는데 남동생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이 옆에 바람났네. 사촌일 수도 있고 육촌일 수도 있는데. 팔촌인가? 여보, 내일 온다더니? 일정이 좀 빨리 끝났다. 근데 어디 가는데? 저번에 통화했을 때 댄스 스포츠 배운다고 했잖아요. 학원 가려고. 오늘 빠지면 안 되나? 신랑이 2달 만에 집에 왔는데. 그러면 진도 못 따라가요. 그 남동생이 댄스 스포츠 강사였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없는 동안 남자 불러들였대. 아니에요. 내 모를 줄 아나? 빨리 부르라. 그냥 전구랑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 앞장서라.
앞장서라뇨. 댄스 스포츠 학원인지 춤바람 학원인지 빨리 앞장서라고. 아, 여보. 빨리 와. 댄스 학원 다닌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예? 여신 회원님, 이분 누구세요? 저희 남편이요. 네? 아니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줌마가 처녀 행세까지 하고 다녔나? 이거 춤바람이 제대로 났네. 내 없는 동안 그렇게 우리 집을 들락날락거렸다며. 진정하시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회원님이랑 저랑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에 도와주러 간 것뿐이고요. 바람핀 놈들이 내 바람 펴서 하는 거 봤나? 두 사람 내 상간 소송할 거다. 저희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회원님 뭐라고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여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혔어. 네, 주거 침입까지 해서 제대로 갚아줄 기다. 자, 수강생 관리 차원에서 도와줬고 또 친하게 지냈던 건데 때 아닌 뭐 상간 소송에 주거 침입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사실 이게 박민우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요. 예. 뭐 어쨌든 오해도 풀고 빨리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민우 씨는 댄스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백여신 씨는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여신 씨가 집 거실 전구를 갈아달라고 부탁했고 박민우 씨는 회원 관리 차원에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이후에도 백여신 씨는 박민우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민우 씨는 종종 백여신 씨의 집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요. 그렇게 박민우 씨와 백여신 씨는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이때에도 박민우 씨는 백여신 씨가 유부녀인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뭐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은 주변에 혼자 산다는 얘기를 종종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박민우 씨는 당연히 백여신 씨가 솔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백여신 씨는 결혼을 했고 남편인 김상호 씨는 해외 출장 업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던 건데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한 남편 김상호 씨는 박민우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주거 침입죄로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백여신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분이신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박민우 씨가 의도치 않게 지금 상간남으로 몰려서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태 변호사님? 예, 박민우 씨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민우 씨는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과 백여신 씨가 유부녀인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일단 두 사람이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일단 백여신 씨의 집을 오간 건 사실인데 그리고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백여신 씨가 고맙다고 식사 초대까지 아하. 했다고 합니다. 고마운 건 맞잖아요. 굉장히 좀 오바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랑 간통을 포함해서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사항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단순히 만났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민우 씨는 백여신 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드라마 살해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혼한 줄 알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거나 이혼 소송 중일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습니까? 예,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거나 이혼 소송 중에 있어서 실제로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이 났고 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박민우 씨가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네, 박민우 씨는 단순히 백여신 씨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집에 간 것이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백여신 씨가 평소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혼자서 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백여신 씨의 남편인 김상호 씨가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아니 이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왜 한 거죠? 네, 김상호 씨는 본인이 집에 없는 상황에서 박민우 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형사 네.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민우 씨는 백여신 씨를 도와주려고 집에 갔던 거고 집주인인 백여신 씨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일단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보호법익.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호법익은 법률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인 이익, 가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주거 침입죄의 경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주거 건설입니다. 네.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타인의 침입에 의해서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법익의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사실상 평온설입니다.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니라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견해입니다. 네. 예, 여기서 두 분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또 어려운 거 내시려고 그러시죠? 저희를 시험하시나요? 그럼 한번 내보십시오. 예. 예,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상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 중인 집에 출입했을 때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까요, 안 할까요? 와.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거 침입죄가 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불륜 나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나온 사실을 봤을 때는 이게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김상호 씨도 박민우 씨를 이게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네. 집 주인 두 사람의 다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 MC님이 맞췄습니다. 제가 본 뉴스는 뭡니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간통 목적의 주거 침입에 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37년 만에 변경됐는데요.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7년 만에 변경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경되기 전에는 주거 침입으로 인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저는 반만 맞았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간통 목적의 주거 침입에 관해서 이렇게 판례가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만약 외부인이 출입에 대해서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는데도 네.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주거 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 침입에 관련해서 변경된 또 다른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사무장님? 저한테 물어본 겁니까? 네. 변호사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틀리셔가지고 한 문제 더. 잠깐만 있어봐.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중 음식점이긴 합니다만은 네. 주인 몰래 설치를 했다. 몰래 설치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되지 않을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럼 된 거 같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렇고 그럼 최근에는 판례가 변경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에 규정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정이 인정이 되어도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사실상의 병원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건 왜 자꾸 바뀔까요? 공부를 좀 하세요. 아, 그러니까 변경이 자꾸 되니까. 어쨌든 이 출입 당시에 평원 상태를 해쳤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예.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일단 박민우 씨가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쨌든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민우 씨는 공동 거주자인 김상호 씨 부재 중에 김상호 씨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갔음에도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인 백여신 씨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 야, 일단 그 사실은 다행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 댄스 학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박민우 씨는 소문이 지금 다 난 상태입니다. 아, 그게 더 무섭죠. 그렇죠. 불륜이니 뭐니 이렇게 소문이 나고 난 다음에는 댄스 학원 자체의 손해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런 손해는 어떻게 배상을 못 받습니까?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김상호 백여신 씨가 무작정 댄스 스포츠 학원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럴 경우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 참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가지고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박민우 씨인데 변호사님께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백여신 씨가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사정과 단순히 학원 수강생으로 친분 관계일 뿐 부정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거침입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신다면 충분히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